트위터에 보니까 뭐 미국 교포인 걸로 보이는 오스리 헵번이라는 닉을 가진 이 트위터리안이 문 대통령 타임스퀘어 광고 건다고 한 3번쯤 한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고 참 이 인간도 할 일 되게 없다. 미국까지 갔으면 한국 좀 있고 열심히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건데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일어나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송금을 여러 가지 계좌를 통해 갖고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분 30초 동안 오늘 오전 10시, 어제 오전 10시부터 전간판에 이렇게 광고가 송출이 되었습니다. 지지자가 비용을 틀어서 했다는데 모금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지지자들의 고마움이 담겼고 영상 곳곳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걸어왔던 길이 조명됐고 66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끼리의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송출된다 하는데 제가 본 게 맞네요. 23일에는 오전 10시, 24일에는 10시와 10시 반에 각각 5분씩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지지자는 재미동포로 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 의식에 항상 뒤처지는 기분이었는데 지하철 광고를 봤는데 이걸 보고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얼굴과 함께 광고판에 달이 뜬 날이라고 했는데 달이 진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요, 어제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남북 대하 지킬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 이 뭐 촛불 시위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평양 올림픽이라고 말하고 인공기 태우는 사람들의 반대해서 나를 지지하는 통일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 다 길거리로 나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하긴 이런 정권이 다시는 오겠습니까? 국민들께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드릴 것을 부탁한다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그래서 뒤지고 기자들을 통화한 사람을 기무사로 부르고 그러는 겁니까?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 지키려고 인권 탄압했습니까? 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북한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낙관적으로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기적처럼 살려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 말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고비만 넘겨서 올림픽 때까지 끌고 가고 패럴림픽까지 끌고 가면 그 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 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 맺겠다 한다. 이 소리로 저한테 들리는데 제가 수구 틀딱이라서 그렇습니까?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대화가 의미가 큰 게 아니라 대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라는 것이 한국에 치명적인 손실로 주는 쪽으로 가면 그 대화는 애초에 안 한 것이 나았던 것이죠.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북한의 참가만으로 끝나면 그 이후에 겪게 될 외교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연결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예를 들어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모험을 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보도들이 나왔어요. 해외에서요. 폼페오 미 CIA 국장은 북한이 수개월이면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출 거라고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자, 폼페오 국장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데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6개월 전에도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실이다.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데 지금부터 1년이 걸릴 거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은 6개월 전에도 몇 달인데 지금도 몇 달이라는 것은 그간의 북한이 그 몇 달간의 일이 순탄치 않아서 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개월 뒤에 할 때 지금부터 1년이 더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제재 압박을 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시간표가 제재 압박 때문에 늘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갈 거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핵실험을 언제 강행을 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위험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 진전되고 더 강력하고 더 성능이 뛰어난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핵능력 진전 상황이 미국 정부에서는 다 그것을 파악하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룬다라는 문 대통령의 우아한 호소가 있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있는 힘을 당해서 북한의 핵이 빨리 개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몇 달 안에 될 것 같다라고 CIA 국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반도 전문가인요, 중국 난징 대학의 국제관계연구원장 주펑 교수, 이쯤 되는 사람이면 중국 정부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반관 반민격 주요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19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해 제스처는 20년간 늘 되풀이해왔다. 북한의 의도는 제재 압박을 와해시키는 거다. 머지않아 기존의 강경 대립 노선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북한 정권 교체나 내부 격변 사태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3년만 북한을 해상 차단하고 봉쇄해서 밀어붙이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중국의 최고 북한 문제 전문가가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쫓겨나든가 북한에서 쿠데타가 나든가 시민혁명이 나서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 교수는 중국 내의 대표적인 미중 관계, 한반도 관계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뭐라고 보느냐. 국제사회를 향해 핵 타격 능력을 가진 북한은 그 이전보다 훨씬 평화적이고 선의를 가진 북한이라는 걸 과시하고 이를 통해 제재와 고립의 압력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청 문재인 정부의 호의에 의지해서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거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북미 대화하려고 해보니 미국이 응하지 않으니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인이 지금 한국과 대화로 나왔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 압박은 유지한다. 이런 입장인데 반드시 그래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건 분명하다.
북한의 핵 협박과 벼랑 끝 전술은 더 이상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도발만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북한은 응하지 않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거나 최소한 핵 동결의 대가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끌어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조건에서만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할 거다. 그 점을 잘 아는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통해 한미 간을 이간시키고 그 틈을 활용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20년간 그래왔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 식으로 중국의 최고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 북핵 10마리를 풀겠다는 생각인데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는 평창 올림픽 이후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실질적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점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한국이 미북 대화에 물꼬를 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는 경제 협력을 섣불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과 어떠한 지원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 행동을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한테 땡전 한 푼 주면 안 된다고 중국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정권, 문정인이 임종석이 들었어요. 북한이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엄중한 대가가 따르고 대북 핵벽 정책을 되살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동력도 사라진다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 북한이 이제 이러고 또 도발을 하면 이제 문 정권은 정치적 동력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 정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정권의 운명을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갖다 끌었는지 참말로 딱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거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평창 대회가 끝난 뒤 멀지 않아 기존의 강경 고립 노선으로 회귀할 거다. 되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월달이 고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한가? 남북 관계만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이랬죠. 올림픽이 끝나면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핵 해결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 내지 내부의 격변 사태 두 가지밖에 없다. 중국의 최고 전문가가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만 저렇게 우매하게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식한 건지 아니면 북한의 같은 색깔인지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별 특강에서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 선전을 하려고 미국의 국영 MBC 간판 앵커까지 불러가지고 올림픽 주간 방송사죠. 그래서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이 제기되고 있는 인권 탄압 이런 외부의 시선을 누그러뜨리려고 지금 저러는 걸로 보이고요. 현송월이를 한국에 보낸 날 핵 완성이라는 우표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과 핵과 미사일 문제를 선을 그어서 벨기에어로 지금 북한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데요. 평창 올림픽에 가는 거하고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가진 거하고는 별개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와 남북 정상회담은 별개다는 거죠. 아까 중국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비핵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에 대비해서 도쿄, 즉 일본 수도에서 어제 비가 오는 도중에 오전에 이 미사일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일본도 이런 걸 하는데 한국에는 한 번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답니다. 그런 위협 상황이 아니라고 행자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까지 미사일이 도착하는데 8, 9분인데 미사일 발사 3분 뒤에 경보를 발령하면 5분 안에 숨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북한에 가까워서 한 3, 4분이면 끝장이 날 건데 태평입니다. 태평성대입니다. 성군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태평성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